국회 시행령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동안 소위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네.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예. 검찰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많고. 예. 그러니까 법안의 정신이 있는데 네. 그 법안의 정신과 다른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령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예. 거죠. 대표적인 게 지금 검찰 수사권 그런 거 그런 거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예.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뭐 많죠. 네. 그래서 이 우리 헌법에는 네. 이 대통령령 네. 그거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네. 시행령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지 아닌지 이거를 사전에 국회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야 상권 분립의 정신이 지켜지는 거죠. 국회의장한테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 분립입니다. 네. 거부권도 그런 점에서 네. 지나친 거부권의 남용은 안 된다. 예. 또 시행령 통치,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 통치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역시 네. 상권 분립과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는 사실은 검찰 관련해서 수사권 조정을 상당히 네. 속도감 있게 문재인 정부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했지만 결국은 다 무의로 만들어버린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다시 이거를 되돌리는 검찰 개혁이 어쩌면 22대 국회 전반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검찰 출신들이 도처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 뭐 주춤하는 흐름이 생길 것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신지 분명하게 좀 입장을 밝히죠. 국민의 민심이 전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검찰권의 남용이 너무 심했어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제한을 가라. 이게 이제 전에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이야기할 때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소위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시대를 2년 거치면서 네. 그런 모습이 이제 더 극명하게 네. 드러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국민의 민심이 그때보다도 더 훨씬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런 민심은 국회를 통해서 네. 반영되는 게 올바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제 개헌 관련해서 저희가 좀 여쭙다가 이제 거부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개헌은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추진되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게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지금 뭐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개혁신당도 있고 또 그것은 4년 중임제 얘기는 뭐 조국 혁신당, 민주당 안에도 일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개헌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좋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권력구조의 개편이 이제 필요한 거죠. 예, 권력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임제가 네. 갖고 있는 폐해가 있잖아요. 예.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부분 다 불행해져요. 그게 5년 단임제하고 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선거를 안 치르고 5년을 하니까 네. 또 모든 정보를 제일 많이 아는 분이 대통령입니다. 네. 근데 이 대통령의 생각이 민심과 다를 때 네. 대통령은 더 이상 선거 치를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가진 정보만을 가지고 예. 본인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심과 자꾸 괴리되기 시작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예. 그렇거든요. 예. 중임제를 하게 되면 중간에 중간평가를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치러야 되고 예. 그래서 4년 동안 늘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를 살펴본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영 어긋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4년의 기간을 거치게 되면 그리고 예. 재신임을 받으면 예. 그 다음 4년은 그런 기조 위에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판단만을 가지고 하는 네. 그런 제도에서 훨씬 더 예. 진전하는 제도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4년 중임제를 다 택하는 이유가 그래서 예. 우리가 겪어보니까 네.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폐해 때문에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 구조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검찰권과 관련해서 네. 이렇게 검찰권이 남용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상권 분립을 분명하게 네.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거부권 문제도 있습니다만 감사원, 예. 감사원이 정부 각 기관들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니까 감사원이 어떻게 잘못 갈 수 있는지도 지난번에 너무나 잘 봤어요. 그렇죠. 역시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인 국회, 네. 상권 분립돼 있는 그 예. 분립돼 있는 입법권이 예. 이 정부를 꼭 입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네. 감사원을 둬서 국회의원들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감사원이 지원하고 보조하고 또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개정이 돼야 예. 되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 오래전 뭐 40년이 넘는 그 전에 만들어진 헌법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좀 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 부서를 좀 분리할 필요가 뭐 그것도 있다. 아주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재부가 또 방향을 네, 틀어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그냥 기획하고 예. 예산을 만드는 부서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죠. 예. 그러니까 기획한 데서 예산 구체적인 이것까지 다 짜게 되면 권한이 너무 세져서 네, 네. 그런 거고 또 국회가 제가 예결위원장 해보니까 네. 국회 예산 심사권이라는 게 너무 우습습니다. 어느 날 딱 되면 그냥 싹 사라져 버려요. 네.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은 불가. 네, 뭐 증액은 그건 또 불가능. 그런데 예. 증액 얘기조차 예. 예결위원회에서 되게 못해요. 그게 딱 12월 2일인가로 예. 정해져 있거든요. 맞아요. 감액 가지고 막 다투고 뭐 그거 갖고 하다가 보면 증액은 아예 심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원내대표 협상으로 가죠. 네. 그리고 예결 소위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증액 요구를 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너무 파행적이고 특히나 예. 예산을 짤 때 예.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에서 그리고 전체를 상임위를 통해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있고 예. 생각들이 다 있는데 예산을 짤 때 국회의 기능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짜온 거 가지고 심사하고 거기서 감액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권한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산. 기획과 예산의 권한을 분리시키는 네. 문제, 또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예. 그 과정을 함께하는 이런 그 새로운 틀을 네.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그 유신헌법 때 들어간 그 검사의 영장 청구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그 독점하는 문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요구도 있던데. 네,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거고 네. 또 특별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죠. 예. 이런 것도 다 새로 손질이 좀 필요하다. 근데 이 개헌하려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해야 될 텐데 윤 대통령이 받으실까요? 그건 이제 사회적 합의를 잘 거쳐봐야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윤 대통령과 국회와의 긴장 관계나 이런 것들도 많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선출되신 후에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으로부터 뭐 인사나 전화나 받으신 건 없으십니까? 없는데요? 전혀. 취임해야 연락이 오실까요? 뭐 그러겠죠. 윤 대통령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얘기는 어떤 거예요? 국민의 민심이죠. 국민의 민심을 들어라. 네, 국회는 국민의 민심을 이야기하는 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